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오전 10시 34분입니다. 한국이 파리올림픽에서 벌써 금메달 3개를 획득했는데 그 종목이 펜싱, 사격, 양궁입니다. 그러니까 총, 칼, 활입니다. 총, 칼, 활 부문에서 금메달을 휩쓰니까 한국 사람은 전투의 민족이다, 무기의 나라다 라는 반응이 세계 SNS에서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종합순위 5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마 10위권에는 들 것 같습니다. 한국은 펜싱 남자 사버르 오상우기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가지고 사격 여자 10m 오예진, 양궁 여자 단체팀이 금메달 1개씩을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사격 은메달 2개, 수영 동메달 1개까지 더해가지고 메달 개수는 전부 6개입니다.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한때 종합순위가 1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하루에 금메달 3개를 따가지고 그 자리는 내어주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메달 획득의 기쁨만큼이나 우리나라에 메달을 안겨주는 종목이 화제가 됐다는 겁니다. 네티즌들은 금메달 3개 땄는데 그게 총, 칼, 활이다, 무기의 나라다, 이래서 태극전사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전투의 민족이니까 외세 침략으로 단련된 한국인 유전자가 아닐까, 나라 지키는 종목에 특화된 민족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칼, 총, 활에 강한 나라냐, 전투민족이냐, 과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국 역사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과 활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조 한 500여 년 동안 말을 버리고 활을 버리고 하다가 결국 나라가 약해져 가지고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선조는 문약한 나라였지만은 조선조가 망하고 일제시대를 거쳐 대한민국이 서면서부터 다시 우리가 옛날의 야성을 되찾고 있는 겁니다. 옛날이라고 하면은 조선조가 들어서기 전에 고려, 통일신라, 그리고 삼국시대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나라들은 불교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1000년, 유교 한 500년, 그리고 개화기, 건국시기 지금까지는 개신교가 주도하는 약 100년 이렇게 됩니다. 이 종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교 국가는 대부분 다 문약합니다. 전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적 활동, 스포츠라든지 탐험이라든지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런 유교 중에서도 가장 이 교조적인 주자학적 통치를 받다가 보니까 원래 야성의 한국인이 문약한 민족으로 바뀌었다가 대한민국이 들어서니까 과거의 한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격, 펜싱, 양궁에서 이런 좋은 성적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것은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아주 딱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전투민족이었습니다. 전투적 민족이었습니다. 상무정신이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500년 동안 그 상무정신과 야성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들어서면서 과거의 DNA를 우리가 다시 살리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활을 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말을 잘 타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성계라든지
고구려의 주몽이라든지 고구려를 건국한 이런 사람들 다 활을 잘 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을 쏠 때 말을 타고 쏘아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기마민족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말을 타고 활을 쏜다는 뜻입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쏜다. 자, 그런데 말을 타고 활을 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안장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등자입니다. 발걸이죠. 말을 탈 때 발을 걸고 올라타지 않습니까? 그것을 등자라고 합니다. 이 등자가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등자를 맨 처음 쓴 사람은 저기 러시아의 남쪽 평원 또는 이란 이쪽에 퍼져 있었던 스키타이 민족이었고, 그게 흉노 등등 이 유라시아 대륙의 기마 민족에 옮겨와 가지고 그들이 등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로 들어왔는데, 이 등자는 말을 타고 몸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활을 쏠 수 있습니다. 몸이 안정되니까 두 손이 자유롭게 되어 가지고 활을 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면은 저 멀리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접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세계 정복이 가능했던 힘이 바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분 발굴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 특히 신라 가야에서 등자가 많이 나옵니다. 등자가 오래된 것은 4세기 등자가 나오는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등자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로마 시대 때는 등자가 없어가지고 로마 시대 때는 기마 부대가 말을 타고 활을 쏘지 않고 그냥 말을 타고 칼싸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군대 이전에 있었던 훈족은 이 흉노의 일파라고 보는데, 흉노족이 왜 게르만족을 쓸어버리느냐 하면은 그 게르만족이 훈족을 피해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그 힘이 바로 훈족이 흉노족과 같은 비슷한 이 기만민족이었기 때문에 말 타고 활 쏠 줄 모르는 게르만족이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은 몽골 기마 군단이 유럽 최강의 기사단과 싸워가지고 아주 작사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 기마민족의 전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신라 가야 고분에서 나오는 등자와 무기 그리고 마구입니다. 마구. 여러분 천마총 아시죠? 천마총 하면은 그 그림이 생각나시죠? 그게 말의 배를 가리는 나무 판자인데 거기에 천마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게 약 6세기 천마총에서 나온 것인데, 이 천마총은 지금 복원돼 가지고 그 모형을 갖다 놓아서 경주에 가시면 그 안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온통 황금입니다. 금관이 또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느낌이 조선조나 이런 데서 느낄 수 없는 북방의 야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신라의 주인이었으므로 신라가 당나라 힘을 빌려 가지고 백제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당나라를 물리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활 쏘기에 너무 이 자부심을 갖다가 총을 만드는 데는 늦었어요. 일본과 한국이,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이 16세기 무렵에 똑같이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조총을 한번 쏘아보더니, 야, 우리는 활을 잘 쏘는데 이거 뭐
별 도움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골방에 처박아 버렸지만은 전국시대 때 일본에서는 그 조총을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시대의 오다 노부나가가 이 조총을 일본식으로 개량해가지고 조총 부대를 만듭니다. 이 조총 부대의 힘을 가지고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시대의 패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외래문물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자세입니다. 조선조는 외래문물을 무시했고 일본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총을 개량해가지고 1592년 임진왜란 때 한국에 연인원으로 약 30만 명의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총은 유럽보다도 더 질이 좋았다고 합니다. 유럽 전체에 있었던 조총보다도 일본이 더 많은 조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아주 무서운 외래 문물 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활에 의존하다가 임진왜란 때 완전히 무너졌는데 다행히 명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이순신이 버티고 의병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결국 끝에 가서는 조선이 이기게 되는 거죠. 결국 임진왜란은 일본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입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한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와 맞서가지고 잘 싸운 4번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세계 최강의 수나라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신라는 수나라를 이어서 중국을 통일한 세계 제국이었던 당나라의 전성기 때 당나라 군의 힘을 빌려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 땅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7년 동안 신라와 전쟁을 합니다. 대당결전, 나당전쟁 7년을 통해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한반도를 한민족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3세기 몽골 군대의 침입 40년에 걸쳐서 한 8번 정도 몽골 군대가 한반도로 들어와서 저 경주까지 내려와 가지고 황룡사 구청 탑을 불태우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고려는 버텨냈습니다. 그때는 무신정권이었습니다. 몽골 군대를 상대로 40년 버틴 나라는 세계에서 고려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고려가 나중에 항복은 하는데 하도 잘 싸우니까 이 원나라가 고려 왕조를 살려주고 뭐 사위로 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임진왜란입니다. 그때 들어온 일본 육군은 세계 최강의 육군이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번에 양궁 펜싱 사격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민족의 이 DNA가 결코 헛되게 묻혀버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까 설명하는데 또 하나 빠뜨렸군요. 바로 6.25입니다. 6.25가 났을 때 한미동맹이 없었어요. 미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무초 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가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 나와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당시에 남침한 김일성 뒤에는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진 스탈린의 소련이 있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이른바 인민해방군을 가지고 있었던 모택동이 있었습니다. 1대 3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니까 감동한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결단하는 거죠. 바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미국 유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버텨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6.25 항전, 임진왜란, 몽골 기마군단에 대한 저항, 그리고 수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에 대한 승리, 이런 걸 할 수 있는 민족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전투민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조선조 500년의 기억이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한 이후에 지금까지 70여 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민족사의 영광을 되찾고 있습니다. 즉 조선조를 극복하고 다시 고려, 신라, 삼국시대로 올라가서 야성과 지성을 두루 갖춘 문무겸전하는 민족으로 돌아갔다는 증거가 바로 파리올림픽에서 활 쏘고 총 쏘고 칼싸움 하는 데서 세계 1등이 된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한 이후에 한국인은 4개를 재발견했습니다. 해양정신을 재발견했습니다. 세계적 해양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무정신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자주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근사한 나라입니다. 6.25 항전으로 자유세계를 지켜낸 우리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동구 공산권을 무너뜨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위대성을 우리가 좀 자랑해 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